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의 주제는 나의 숨겨진 제2의 재능은 뭐가 있을까? 입니다. 우선 시간 나는 대로 영상 자주 올릴게요. 여러분들도 쉬시면서 재밌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앞에 있는 4개의 카드 중에 딱 봤을 때 느낌이 오는 번호 하나를 골라주세요. 다 고르셨으면 해석 시작하겠습니다. 1번 카드부터 해석할게요. 우선 1번 카드를 뽑으신 분들은 잘 없는 유형인데요. 행동하는 것과 말하는 것이 확실하고 계산이 되어 있는 듯한 느낌이 든데요. 다시 말해서 말과 행동에 허점이 없는 편이다. 그리고 특히 다양한 분야에서 아는 것들이 많다라고 해요. 학자처럼 한 가지를 척척박사처럼 많이 알고 있다는 의미라기보다는 잡다한 지식들을 많이 갖고 있다라고 해석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커리어에 대한 욕심이나 야망도 있는 편이지만 이런 욕심을 대외적으로 표현하지는 않는 편이래요. 그리고 호기심이 많은 편이지만 쓸데없는 일에 에너지를 많이 낭비하는 건 싫어한다고 해요. 4개의 번호 중에 가장 어떤 지적인 호기심, 새로운 걸 배우고 새로운 걸 익히는 것에 대한 호기심과 욕구가 가장 높은 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새로 알게 된 정보나 혹은 새로 알게 된 뉴스 혹은 내가 관심 있는 특정 분야에 대해서는 내가 습득한 지식을 다른 사람들과 공유하고 싶어 하기도 한데요. 기본적으로 친절하고 상냥한 성향을 갖고 계시지만 그러면서도 나의 사생활을 침범하는 건 좋아하지 않습니다. 사생활을 중요시하면서 주변 사람들과 대화를 할 때도 좀 농담이라든지 시시콜콜한 주제, 별 볼 일 없는 주제에 대한 잡담을 하는 것보다는 나름 그래도 실용적인 분야의 지식을 실제로 활용하거나 혹은 계획을 세운다든가 하는 지식이 실제로 쓰이는 일을 더 선호한다고 해요. 그러면서도 자신을 표현하는 것에 대해서 특출난 능력을 갖고 계십니다. 특히 돌려 말하기 있죠. 비유를 한다든지 은유를 한다든지 이런 표현을 기가 막히게 잘 하시는 분이래요. 뭔가 질문자님께서 쓰시는 단어는 섬세한 단어들이 많고 질문자님이 하고 있는 생각에 살을 붙여서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는 걸 특히 잘 한다고 합니다. 이런 언어 능력이라는 게요, 시험을 잘 본다든지 읽고 쓰고 그런 것들에만 국한되어 있는 게 아니라 이 1번 카드를 뽑으신 분들은 다른 사람의 말을 잘 들어주기도 하고 자신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고 무슨 감정을 느끼고 있는지를 표현을 잘 한다는 뜻인데요. 뭔가 질문자님이 하는 말 또는 질문자님이 쓰는 글에는 다른 사람들의 가슴을 진심으로 울리는 뭔가가 있다고 하네요. 마찬가지로 이러한 언어 능력은 어떤 부분에서 또 드러나냐면 다른 사람들이 하는 말을 주의 깊게 듣다 보면 그 사람이 전에 했던 말과 지금 하는 말에 모순이 생기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러한 사람들의 언행에 불일치되는 부분을 잘 캐치해낸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카드를 뽑으신 분들은 굳이 모국어가 아니라도 괜찮으니까 제2 언어, 제3 언어를 공부를 좀 해보셔도 잘 하실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의 특징을 보자면 이분들은 비교적 다른 분들보다 질서나 정해진 관습
등을 중시하는 편이라고 해요. 일단 질문자님에게 주어진 일이라면 그걸 질문자님 스스로 개선을 하고 뜯어 고쳐서 아예 다른 방식으로 하는 것보다는 나에게 주어진 그대로 잘 성공해내려고 하시는 편이래요. 그리고 어떤 일을 맡기더라도 질문자님께서는 그 일을 기왕 시작했으면 다른 사람들 보기에도 괜찮아 보이게 마무리를 깔끔하게 하자, 이렇게 일을 하시는 분이라고 합니다. 신중한 성격을 갖고 계시고요. 어떤 일이라도 쉽게 결정하지는 않으세요. 주변의 상황을 좀 객관적으로 분석하고 사실에 입각해서 현실적으로 실행이 가능한 계획을 세우는 걸 더 좋아하시는 분들이고, 마찬가지로 무슨 일을 할 때 쓸데없이 시간 낭비하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으시거든요. 그래서 결정을 내린 다음에는 목표를 달성하는데 필요한 것들을 딱 뭐뭐뭐 있다 이렇게 인지를 하신 다음에 즉시 실행에 옮기려고 하시는 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결론을 말씀드리자면 질문자님께서는 이성적이고 현실적인 성향을 가졌으면서 동시에 다른 사람의 감성을 자극하는 재주가 있다고 할 수 있겠는데요. 그래서 글을 쓰신다거나 어떤 매체를 통해서 질문자님이 잘 알고 있는 분야 혹은 관심이 있는 분야에 대한 지식을 전파하는 일, 또는 질문자님이 갖고 계시는 기술이나 재능을 다른 사람들에게 직접 가르치는 일, 예를 들면 요리 같은 사소한 기술도 괜찮으니까요. 콘텐츠를 제작하거나 혹은 직업으로 치자면 행사 기획 쪽의 일, 혹은 카피 문구를 쓰는 일 있죠. 광고 문구나 어떤 카피에 들어가는 문구를 쓰는 일, 그런 글을 쓰고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는 일 쪽에 재능이 있는 걸로 보인다고 하네요. 그럼 1번 카드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2번 카드 해석할게요. 우선 질문자님께서는 순간순간 떠오르는 질문자님의 아이디어가 되게 기발한 게 많다고 해요. 어떤 순간에는 좀 실현 불가능한 비현실적인 아이디어를 낼 때도 있기는 한데, 또 어떤 순간에는 굉장히 냉소적이고 비판적이고 현실적인 아이디어를 내시는 분이래요. 굉장히 입체적인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질문자님께서는 모든 일에 있어서 먼저 생각이 떠오르는 대로 일을 먼저 시작하고 나중에 조금씩 다듬어서 그 생각 또는 아이디어를 구체화하는 편이라서 질문자님의 업무 스타일, 일하는 스타일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은 질문자님을 믿고 맡기지 못하거나 혹은 질문자님의 방식을 인정해주지 않는 경우도 있다고 하네요. 그리고 질문자님께서 특히 좀 안 맞는, 좀 싫어하는 게 있다면 질서 혹은 한계가 정해져 있는 거, 관습적으로 해왔던 것, 이런 것들인데, 왜냐면 이분들은 무언가 새로운 것을 탐구하는 성향이 강해서 세상의 모든 것들이 이미 좀 정해진 게 아니라 고치면 다르게도 써볼 수 있고, 사람과 사람 사이의 문제도 이 사람 입장에서 생각하는 거랑 저 사람 입장에서 생각하는 게 다르게 보일 수 있으니까 한 가지 일을 다양한 관점으로 생각해보고 싶어 하시는 성향을 갖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일을 하실 때도요, 발전 없이 정해진 일만 하는 건 싫어하시고, 그리고 또 논리적인 일이나 단순하게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거나 혹은 실용적으로 뭔가를 하는 그런 목적보다는 나의 원리 원칙,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것, 내가 해야 되니까 하는 것, 그런 것들에 근거해서 생각을 하시고 행동하시는 편이라고 해요. 다시 말하면 질문자님만의 가치관, 질문자님만의 신념, 그런 것들에 따르는 일을 했을 때 특히 더 자부심을 느끼는 분입니다. 그리고 질문자님께서 내가 이 일을 해야겠다, 이 일은 나의 숙명이다, 나는 이 일이 정말 필요해 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그 결과, 원하는 결과나 혹은 만족스러운 대답을 찾을 때까지 끊임없이 고민을 하시는 성향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본인의 필요에 의해서라면 누군가에게 어려운 부탁도 잘 하시는 분이시고요. 나에게는 가치 있다고 여기는 일이다라고 한번 생각을 하시면 그 일이 좀 애매모호한 상태로 정체되어 있거나 마무리되지 않은 상태로 그냥 내버려 두는 건 절대 못 참는 분이에요. 그래서 이런 성향은 자기 일에 있어서는 장기간의 일이라도 좀 끈질기게 끝까지 달성하는 데 도움이 되는 성향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특히 이분들은 어떤 일을 할 때 마감 기한이 정해진 일을 하셨을 때 특히 책임감이 더 도드라지고 자신이 좀 한 번 한 말에 있어서는 가급적 모순된 행동을 하지 않으려고 하시는 면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 중에 보면 자기가 내뱉은 말에 책임을 지지 않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을 특히 더 뭔가 불쾌하게 생각한다고 할까? 좀 당황스러워하는 면도 있으시다고 해요. 그래서 일단 자기의 주관, 자기의 가치관에 대해서 확신이 있으신 편이시고, 그리고 어떤 문제나 상황에 있어서 이게 정말 실현 가능한 건지 아니면은 좀 내가 그냥 믿고 싶어서 진행을 하는 건지 그런 것들을 객관적으로 판단하려고 노력하고 계신다고 해요. 그래서 이런 분들은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기보다는 자율적으로 천천히 혼자 일하는 걸 더 잘 하시는 분들입니다. 자기와 관련된 일, 자신의 이익과 관련된 일이면 더 열정적이고 더 꼼꼼하게 보려고 하시는 면이 있거든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냉철한, 현실적인 성향을 갖고 계시면서 동시에 다소 비현실적인 면과 호기심도 많은 유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은 내가 직접 손으로 만지고 눈으로 보면서 좀 탐색하고 알아가고 배워가는 것, 그런 활동을 좋아하시고 잘 하시는 편이신데요. 그래서 새로운 기술이나 어떤 재주 같은 것들을 하나씩 터득해 나가면서 조금씩 향상된 나의 모습, 나의 성과 같은 것을 보는 데에 행복을 느끼거든요. 그래서 이런 분들은 손을 많이 사용하는 거, 네일이나 헤어 같은 그런 쪽도, 미용 쪽도 좋고, 기술자나 엔지니어 혹은 인테리어 같은 부분들 있잖아요. 그리고 이런 분들은 예술적인 상상이 필요한 쪽 있잖아요. 예를 들면 시나리오나 만화 같은 것들을 제작하는 것에도 재능을 갖고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정리하자면 한계나 관습이나 규칙 같은 게 정해진 일보다는 내가 만지고 보면서 배우고 터득해 나가고 또 새롭게 활용해 보기도 하고 다른 용도로도 써보기도 하는 그런 좀 손으로 만지고 눈으로 보면서 다양한 것들을 탐색하는 쪽에 재능이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비유하자면 기술자나 문화예술 창작자와 비슷한 재능을 갖고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 이번 카드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3번 카드 해석할게요. 우선 3번 카드를 뽑으신 분들은 하얀 거짓말 있잖아요. 선의의 거짓말을 잘 하는 편이라고 해요. 특히 사회생활을 할 때 혹은 조직생활을 할 때 그 사회의 부조리나 관습, 특히 악습 같은 걸 겪으면 그런 문화가 부조리하다는 걸 알면서도 일단은 순응하고 적응하는 걸 잘 하시는 분입니다. 1, 2, 3, 4, 4개의 번호 중에 가장 사회적인 유형을 갖고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은 오히려 나 혼자서 하는 일보다는 사람들의 시선이 자신에게 주목이 되고 맨날 해오던 익숙하고 편안한 일보다는 새로운 일 쪽을 하면서 스포트라이트를 받으면 의외의 능력이 드러나는 성향이라고 해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적응하고 순응하는 능력이 굉장히 탁월해서 공적인 조직에도 잘 어울리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다른 특징을 보면요. 세상에 여러 가지 유형의 사람들이 있는데 제각기 다른 사람들의 다양한 성격 유형을 비교적 잘 파악하고 있다고 해요. 특히 다른 사람이 지문자님에게 어떤 의도로 한 말인지 혹은 어떠한 동기로 그런 행동을 하고 있는지 그런 것들을 쉽게 파악하는 편이라고 합니다. 기본적으로 갖고 계신 성향에 낙관적인 면도 있고 설득력도 있으셔서 어떤 사람에 대해서 코칭을 해주는 일에 재능이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말씀을 하시는 것도 부드럽고 예쁘게 하시는 편이라서 상대방이 좀 불쾌해할 수 있다거나 받아들이기 힘든 사안이 있더라도 돌려서 잘 표현을 하시는 편이신 것 같아요. 평소에는 침착한 성향을 갖고 계시는데요. 또 어쩔 때는 금방 즉흥적인 성향으로 바뀌기도 한다고 해요. 나한테 좀 흥미로운 관심거리가 생기면 내가 하던 일도 중단하고 계획을 변경하기도 한다고 합니다. 이러한 성향이 상황에 따라서 태세를 좀 다르게 하는 성향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그래서 주변에 있는 사람, 질문자님과 가까운 사람의 성향, 관심사나 성향도 전혀 다른 방향으로 변화하게끔 큰 영향을 주는 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모임에 있어서도 상황이 좀 모임의 분위기가 생각처럼 안 풀리거나 뭔가 안 좋은 분위기, 가라앉은 분위기가 조성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럴 때 본인이 좀 나서서 분위기를 조정하는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의 문제에 대해서 조언을 해준다든지 상담을 해줘서 그 사람이 좀 좋은 결과를 얻어내면 그것에 대해서 자부심을 또 얻으신대요. 나로 인해서 다른 사람이 도움을 받았다. 나의 조언으로 다른 사람이 바뀌었다. 하는 점에서 특히 성취감을 얻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질문자님께서는 한시도 쉬지 않고 계속 무언가를 생각하고 있다라고 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내가 중요한 일을 놓치고 있는 건 아닌지, 중요한 부분을 혹은 내가 놓친 어떤 부분 때문에 나중에 문제가 생기진 않을까? 이런 것들을 자신의 생각을 좀 끊임없이 되돌아보는 성향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조심스러운 면이 있다고 할 수 있겠는데요. 뭔가 이 일에 있어서 조금이라도 나에게 피해가 오거나 문제가 생길 것 같으면 아예 처음부터 발을 빼버리는 그런 성향이라고 해요. 그래서 좀 비교적 확고하게 나만의 선? 더 이상 다가오면 안 되는 선이 있는 느낌이거든요. 기본적으로 다른 사람에 대해서 연민이나 동정심은 있는데요. 나 또는 내가 소중하게 생각하는 사람에게 피해가 올 것 같으면 딱 선을 긋고 냉정한 모습을 보인다는 뜻입니다. 그래도 기본적으로 모든 일에 있어서 중간 이상은 하자. 주변 사람들의 기대치를 중간 이상은 충족시켜 주려고 노력하시는 성실한 성향을 갖고 계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결론적으로 보면 협상을 할 때 상대방을 존중하고 이해하는 것도 기본으로 깔고 가지만 전쟁처럼 공격과 방어를 하게 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꼭 일이 아니더라도 사소한 부분에서 내가 어느 정도는 잃게 될 부분이 있고 저 사람도 어느 정도는 나에게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공격과 방어의 협상을 굉장히 잘 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협상가이면서 전략가의 재능을 갖고 계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다른 사람의 문제를 봤을 때 그 사람이 어느 선까지는 가능하고 어느 선까지는 못할 것 같다. 이런 것들을 정확히 판단할 수 있고 그런 것들을 활용해서 질문자님의 이익이 될 수도 있고 그 사람의 이익으로 만들어줄 수도 있는 그런 코칭을 하거나 컨설팅을 하는 쪽, 상담을 해주는 쪽의 재능이 굉장히 강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심리학 을 공부해 보셔도 괜찮고요. 어떤 공방이나 학원 같은 교습소를 운영하거나 장사를 하셔도 이분들은 잘 하시는 분이에요. 누군가를 조언해 주는 일이나 누군가를 변호하는 일
혹은 상황을 분석하거나 사람의 심리를 분석하는 쪽에 재능이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주고 빼앗기는 그런 심리 싸움, 그런 협상, 전략에 굉장히 특화되어 있는 유형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럼 3번 카드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4번 카드 해석하겠습니다. 우선 4번 카드를 뽑으신 분들의 성향을 보면요. 전쟁을 예로 들면 전쟁에서 몸을 쓰는 사람이 있다면 뒤에서 전략을 짜는 사람이 있는데 이분들은 전형적인 전략을 짜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수를 두는 것처럼 지금 상황, 다음 상황, 다다음 상황을 먼저 앞서 나가서 예측을 하고 전술을 세우는 데에 재능이 있다고 할 수 있겠는데요. 인간관계는 물론이고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에 대한 대처 능력이 높은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특히 이런 분들은 한 번에 자잘한 여러 가지 일을 하는 것보다는 자신이 의미 있다고 생각하는 한 가지 목표에만 올인하려고 하시는 성향이래요. 그래서 좀 상황이 자신에게 불리하게 풀려가는 안 좋은 상황에서도 결국에는 자신의 쪽으로 유리하게 만드는 데에 재능이 있다. 왜냐하면요. 우선 이 카드를 뽑으신 분들은 자신의 감정 혹은 다른 사람의 감정적인 면에 크게 치우치지 않는다는 점이 있거든요. 다시 말해서 자신에게 주어진 일이 꼭 내 가치관에 맞거나 나도 완전히 동의하는 내용이 아니더라도 결국에 나에게 이익이 된다면 다른 사람의 입장에서도 대신 싸워줄 수도 있는 분들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요. 나뿐만 아니라 상대방이 무언가를 말하거나 주장을 할 때 그 사람의 주장의 모순, 좀 안 맞는 부분을 정확히 꿰뚫어보는 능력도 갖고 계신다고 합니다. 즉 다시 말해서 주변 상황을 좀 분석적으로 판단하시는 편이시고 기본적으로 이 카드를 뽑으신 분들은 좀 증명이 가능한 사실, 좀 확실한 사실에 근거해서 움직이려고 하시는 성향이 있으시거든요. 그래서 이런 좀 논리적인 성향은 협상을 하시거나 설득을 하시는 데에 굉장히 큰 재주가 있다고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다른 점을 보면요. 질문자님께서 특히 영리하다고 느껴지는 부분이 어떤 사실관계를 있는 그대로 밝혔을 때 결과적으로 좀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다든지 아니면 안 좋은 쪽으로 흘러갈 수가 있다고 하는 경우에는 비록 내가 속한 사회의 규칙이 그걸 허용하지 않고 있고 이미 정해져 있는 체계나 지침 같은 걸 좀 어기게 되더라도 상황에 맞게 적절히 좀 사실을 조절하면서 숨기실 수 있는 능력을 갖고 계신데요. 그래서 가끔은 내가 피해보지 않기 위해서 책임을 좀 타인에게 전가하는 경우도 있고요. 좀 어떤 문제나 위기에 대해서 대담하게 대처하는 성격 때문에 가끔은 사람들로부터 냉정한 사람처럼 비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런 분들과 비슷한 성향을 가진 사람이랑 만났을 때는 굉장히 잘 어울리는 그런 성격이시래요. 그리고 무엇보다 자기가 자신을 방어해야 할 때를 정확히 알아서 내가 좀 이 문제는 내가 손해볼 것 같은데 이 문제는 굳이 내가 나서지 않아도 될 것 같은데 이런 일이 있다면 거절도 잘 하시는 편이래요. 비교적 좀 자유로운 사고를 갖고 계신 분으로서 이성들이 봤을 때는 아주 매력적으로 느껴지는 성격이기도 하죠. 특히 좀 급박한 상황이라든지 예기치 못했던 그런 문제 상황에서도 감정적으로 크게 흔들리는 부분이 없어요. 가급적이면 내가 파악할 수 있는 현실적인 상황, 내가 할 수 있는 현실적인 어떤 조건들, 그런 것들에 근거해서 이성적으로 결정을 내리려고 하시거든요. 그리고 뭔가를 배우실 때는 책이나 글로 배우는 것보다는 체험을 하면서 내가 직접
배우는 것을 좋아하시고 사람이나 상황 같은 걸 관찰하시는 걸 잘 하시는 분이래요. 예를 들어서 다른 사람의 얼굴 표정 변화라든지 아니면 어떤 특정 사람이 입고 다니는 옷 스타일 같은 것들 있죠. 그런 세세한 부분을 관찰하시는 데에 능력이 있다. 그래서 그런지 두뇌로 하시는 일, 머리를 써야 하는 일, 수를 계산해야 하는 일에 굉장히 특화되어 있는 느낌이 있는데요. 1, 2, 3, 4, 4개의 번호 중에 가장 기억력이 좋은 유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기억력이라는 게 단순히 어떤 사소한 데이터, 정보를 기억하는 걸 말하는 게 아니라 내가 만나는 사람들이나 그에 관련된 사항 같은 것들, 그런 것들을 잘 기억해 두신다는 뜻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정리하자면 좀 오랫동안 집중해야 되는 일 있잖아요. 다소 지루하고 고단한 일에는 재능이 없는 편이지만 반면에 머리를 굴려서 생각하고 다양한 아이디어를 제안하는 일에 있어서는 재능을 분명히 갖고 계신 것 같아요. 다시 말하면 어떤 상황에 숨겨진 의미를 찾아내는 것에 재능이 있는 전형적인 분석가의 성향을 갖고 계십니다. 막말로 이분들은 자기는 아이디어만 내면 다른 꼼꼼한 사람들이 세부적인 건 다 처리해 주시면 되거든요. 왜냐하면 두뇌 활동, 머리를 쓰는 것들에 특화되어 있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정리를 하자면 이 4번 카드를 뽑으신 분들은 어떤 작품이나 컨텐츠를 비평하고 분석한다든지 아니면 어떤 사안이나 문제를 탐사하고 조사하는 일에 재능이 있어요. 비유하자면 탐정 같은 거겠죠? 그래서 이분들과 어울리는 직업을 보면 큐레이터나 편집자 혹은 재정을 조언해주는 돈 관리 쪽의 일 또는 기계나 자동차를 운전하는 일에도 재능을 갖고 계신데요. 그리고 사람을 관리하는 관리자의 일 또는 몸을 쓰는 것보다는 말이나 머리로 먹고 사는 일을 하시면 잘 맞으실 것 같아요. 그쪽에 재능도 있으시고 굉장히 영리한 두뇌를 갖고 계신 분으로 보입니다. 그럼 오늘의 해석은 여기까지 할게요. 다음에 더 재미있는 컨텐츠로 찾아올게요. 복채는 좋아요와 구독, 알림으로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 봐요.